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날 여러 가지 덕담들이 많이 오가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새해 첫날에는 희망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내 정치 현실을 보더라도, 그리고 국제 관계의 문제를 보더라도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글쎄 우리가 희망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세상이 펼쳐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1월 새해 벽두에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이송하고 지금 미국 뉴욕 구치소에 마두로 대통령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해운 전 의원의 장관 지명직 논란은 매일매일 이 이슈가 바뀌면서 점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에 관한 의혹들도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말 기자의 눈으로, 기자의 해안으로 바라보고 우리한테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영원한 기자 누군지 아시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새벽부터 난리도 아닌데 일단 베네수엘라 문제는 좀 나중에 여쭤보고, 이해운 의원 전 의원 장관 임명 문제가 이게 계속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어떻게 임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청문회 통과 청문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폭로가 나오는데 예. 그 폭로의 소스가 국민의힘이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폭로하면 할수록 예. 그럼 너희들은 다 알고 덮어온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를 욕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누워서 침뱉기인데 또 이해운 전 의원은 굳이 분류를 한다면은 유도개인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노선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쪽으로 갈 때 장동혁 대표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하고 가버렸잖아요. 이 정치인은 경멸의 대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폭로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거는 폭발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해야 그게 힘이 있는데 민주당 쪽은 또 이재명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되니까 최면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의 균형이 있어요. 그 균형이 확 무너질 정도의 엄청난 폭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인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봐서는 저는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50대 50. 예. 그러니까 임명 강행될 확률이 50, 그리고 지명 철회가 될 확률이 50. 이렇게. 근데 이게 계속 나와도 역시 그게 유지가 될까요? 50대 50이라는 비율이요? 앞으로 계속 폭로가 이어져도? 새로운 말하자면 범죄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그런 새로운 폭로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참, 이해운 의원도, 전 의원도 참 여러 가지로 지금, 근데 참, 본인이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던 거 기억을 못 하겠죠? 그 습관이 되면 못하죠. 저는 한 장면이 오래 기억나요. 예? 2017년 1월에 네. 이른바 최순실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가 있을 때 그때 K스포츠 재단 정동춘이라는 사람이 정인으로 불려 나왔어요. 이해운 의원이 집요하게 묻는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이른바가 최순실 무슨 마사지 센터라고 했는데 그게 마사지 센터가 아니에요. 최순실 마사지 센터가 아니라 정동춘 씨가 무슨 스포츠 마사지 센터라고 했는데 그게 마사지 센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보도가 잘못됐는데 거기에 조윤선 의원이 그때는 장관이지 왔느냐고 계속 묻더라고. 조윤선 장관을 물고 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정동춘 이사장이 안 왔습니다 해도 계속 물고 늘어지던 그 장면이 지금 생각나요. 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지금 오늘 알려진 바로는 출당 조치가 되더라도 내 스스로 민주당을 떠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뭐 강선우 의원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일탈이라는 쪽으로 이 문제를 이제 이게 딱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민주당의 의도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지금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덮었느냐 쪽으로 이 쟁점이 옮겨간 것 아닙니까? 그죠? 이수진 전 의원이 어떤 폭로를 하는 걸 자꾸 위로 올렸는데 그게 대표실에서 묵살되었다든지 뭐 그 자료가 김병기 의원 쪽으로 갔다든지 하는 그런 지금 폭로가 있고 또 김병기 의원 민주당 쪽에서는 그것은 당내 그 개통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전만 해도요. 김병기 의원 사퇴할 거냐 말 거냐로 논란이 있다가 지금은 사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과연 당직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로 이렇게 악화됐어요. 이렇게 한국의 사건은 진행 속도가 빠른데 이번 사건을 뭉뚱그려서 본다면은 공천장사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공천장사. 아니 민주주의 정당에 공천권이 어디 있습니까? 공천권이란 말이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국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권을 잡은 사람이 공천권을 행사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걸 놓지 않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의 문제점을 총론적으로 보여주는데 아마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아,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한 것은 이런 공천 장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해체한 것 아니냐. 검찰, 특히 특수부 검사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뭡니까? 대기업 부패와 정치인들 부패를 수사하는 게 특수부 검사고 검찰청 회원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대목만 과장을 해가지고 검찰청 전체를 정치 검사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해체를 확정해놓고 1년 유예만 했다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볼 겁니다. 이 문제를.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걸 감아보면은, 아, 역시 검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역시 특수부 검사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예. 역시 옛날에 그 중수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저런 정치인들의 부패를 막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검찰청 해체, 사법개혁 이게 정의를 위한 게 아니고 민주당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는데 그게 결국 검찰청 해체되는 바람에 제일 큰 피해자는 국민이고 제일 큰 덕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 아닙니까? 진흥 범죄자, 정치인의 부패 그리고 대기업, 부패한 대기업 이런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민주당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공천 의혹은 역설적으로 본인들이 만들었던, 본인들이 주장했던 검찰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 논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검찰청 폐지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거고 이해운 윤호개인 출신인 이해운 씨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내란 청산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두 개를 흔들어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논리 모순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다만 이런 모순 있는 구조를 누가 예리하게 지적할 거냐.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또 논리 모순에 쌓였어요. 말하자면 이해운 씨를 자기들이 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장 프리핸드를 가진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예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제일 유효한 입장에 있는 거죠. 깨끗한 입장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한동훈을 잡으려고 지금 장동혁 체제가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제대로 어필을 시킬 수 있느냐. 민심을 흔들 정도의 그래서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정도의 힘이 국민의 힘에는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니까 이게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사건이 지금 윤리위로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거 뭐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국민의힘 어떤 방향의 윤리위 결정이 내려지냐에 따라서 또 뭐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한동훈 그건 지금 나는 오히려 장동혁 쪽에서 칼날을 잡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한동훈 쪽에서 칼자루를 잡은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이호선 그 당무감사팀이 발표한 거 있잖아요. 예. 발표한 게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게시글을 한동훈 씨의 장인이 쓴 걸로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뭐냐면 IP가 뭐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그건 하는데. 결국 그건 아닌 걸로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민형사로 고소 고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발표된 게 조작된 발표고 한동훈 가족이 쓴 글은 저도 몇 개를 읽어봤는데 나무랄 게 없어요. 그 욕설 없어요. 개 목걸이 그런 게 안 나온다고. 그거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한동훈 씨의 장인이 쓴 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한동훈 쪽에서는 이건 감사 조작이다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호선 쪽에서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맞다는 이야기니까 이거 더 악화되면 나는 이호선, 장동혁 두 사람이 곤란하게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또 윤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뭘 합니까? 이걸 가지고 뭐 제명을 합니까? 도대체 뭘 합니까? 그런데 이게 또 이것도 국민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뭐처럼 보이느냐 하면은 결국 장동혁, 이호선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옹호 세력 아닙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사람이고 윤석열과 하나가 되어서 싸우자는 세력 아닙니까? 윤의게인 세력은 그 속성이 반역 세력입니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아닙니까? 그런 윤석열을 결사옹리하겠다는 사람이 작년 12월 3일에 신속하게 친위 쿠데타를 진압한 한동훈을 핍박하는 사건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반역 세력이 애국 세력을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크게 보면은 왜 한동훈 전 대표를 이토록 미워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압박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저지시켰지 않느냐? 그러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를 해가지고 그 내란이 성공하도록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